디지털 교과서 적용을 위한 학교 운영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구일초등학교는요, 2008년에서 2009년까지는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를 운영하였고요. 2010년부터 2011년까지는 서울특별시 교육청 지정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되어 운영을 하였습니다. 4년 동안에는 현장 적합성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디지털 교과서가 과연 현장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러한 연구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교수학습 사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일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4개 학급의 연구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스마트 교육, 그 가운데서도 핵심 추진 과제 중에 하나인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사례이기보다는 디지털 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사례입니다. 작년에 OECD 홍보 영상을 찍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교과서라는 주제인데요. 잠시 제가 편집한 영상인데 잠시 보시겠습니다. 학부모들이 사실 또 한국의 학부모들이 굉장히 자녀 교육에 열의가 있고, 사실 그 자녀 교육의 열의를 그렇게 많이 보이는 큰 이유는 이제 자녀들이 21세기가 요구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과거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기억력이 좋아서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해서 답안지에 잘 작성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살아갈 그 미래에 요구되는 그런 능력들은 단순히 기억을 잘하고 그 기억한 것을 잘 써내는 그런 능력들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이 있는 그런 자료들 중에서 내가 어떤 필요한 자료들을 선택하고 나에게 맞는 그런 자료들로 재구성하고 그것들을 재창조하고 하는 그런 능력들이 학생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OECD 홍보 영상에서 한국의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촬영을 한 자료입니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만남 2010년이었습니다. 구일초등학교로 발령을 받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디지털 교과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의 관심 분야는 다른 쪽이라서 저는 이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제 다이어리입니다. 저는 느리지만 볼펜을 이용해서 꼭꼭 눌러서 다이어리를 쓰는 것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아날로그형 인간입니다. 그런 저에게 교장 선생님께서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급을 맡기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책으로 해야지 디지털은 무슨 디지털이야.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이 디지털 교과서 사업이 몇 년 진행되다가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건 하라고 하니까 해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디지털 교과서의 첫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신 선생님들께서도 혹시 저와 같이 공부는 책으로 해야지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들의 그러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디지털 교과서를 선택한다는 것이 책을 버리자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디지털 교과서는 책을 더 책답게, 더 편리하게,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 6월 29일입니다.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이 발표되었죠. 그때 우리 학교의 모습입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언론사가 우리 구일초등학교에 모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은 방송용 카메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그 중에 한 교실의 장면이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카메라들이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촬영을 하고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발표한 스마트 교육의 정의를 보시면 21세기 학습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능형 맞춤 학습 체제로 교육 환경,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및 평가 등 교육 체제를 혁신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재능을 발굴 육성하는 21세기 교육 패러다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교육의 개념도를 한번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전통적인 학교 체제를 교육 역량, 그리고 교육 내용, 공간, 시간, 교육 방법으로 확장시켜주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교육에 여기 작은 글씨로 나와 있어서 자세히 보이시지는 않는데요. 스마트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디지털 교과서의 개념들을 보시면 좌측에 나와 있는 서책형 교과서의 한정된 내용들을 보완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 자료를 담고 있는 멀티미디어 형태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이면 디지털 교과서가 개발되고 보급된다는데 과연 모든 교사가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연구학교 운영 주제를 정하면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웹 기반 교수학습 사례,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선생님들의 성향이나 특기,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등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일초등학교에 적용한 방법은요, 연구팀입니다. 연구팀을 구성했습니다. 1단계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은 비교적 디지털 교과서나 웹 기반 도구들에 대한 정보가 적으신 선생님, 그리고 활용 능력이 조금 낮으신 선생님들이시고요. 2단계는 중간, 3단계는 연구학급에 해당하는 디지털 교과서와 웹 기반 도구들을 자유자재로 활용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로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 3단계의 선생님 한 분과 그리고 1단계 선생님 한 분, 그리고 2단계 선생님 두 분을 하나의 연구팀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팀 안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경험하는, 그러면서 교수학습 사례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구팀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인데요. 1단계 일반적인 수업이십니다. 서책형 교과서 그대로 활용하시고요. 운영 주제가 1팀의 경우는 참여. 그러면 학생들의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수업을 적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팀이 소통이라면 학생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수업의 방법들을 적용을 하시는 거죠. 평가라면 지필평가, 그리고 공유라면 자료집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1단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선생님들께서 이미 활용하고 계시는 방법이죠. 2단계는요, 서책형 교과서 혹은 디지털 교과서의 일부분을 활용하고 그리고 그 주제에 맞는 웹 기반 도구들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중간 단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3단계는요, 디지털 교과서와 그리고 운영 주제에 맞는 웹 기반 도구들을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연구팀을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구팀 회의 장면입니다. 정기적인 협의회와 연수를 통해서 교수학습 사례를 개발하고 공유함으로써 함께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일초등학교의 교수학습 기반 시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학교와는 조금 다릅니다. 3단계는 연구학급인데요. 4교실이 있습니다. 전자칠판과 학생 1인 1 태블릿 PC가 보급되어 있고요. 전자교탁, 그리고 안정적인 무선 네트워크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2단계 8개의 교실에서는 USB 무선 랜카드를 이용해서 필요할 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모든별 태블릿 PC는 연구학급에서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1단계는 일반적인 교실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칠판의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글을 쓸 수도 있고 학생들의 화면을 선생님의 전자칠판에 보내서 함께 볼 수도 있습니다. 태블릿 PC 충전되죠. 여기 충전을 해놓고 그리고 필요할 때 가져가서 학생들이 쓰는 겁니다. 태블릿 PC를 사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9.1초등학교의 이러한 시설들은 2008년도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되면서 그때 교육과기술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갖추어진 시설들입니다. 교수학습 사례 개발 현황입니다. 그러한 연구팀들이 함께 교수학습 사례를 개발했는데요. 5학년, 6학년 사회 과학 과목에 대한 교수학습 사례를 개발했습니다. 개발 현황은 웹 기반 도구의 활용 사례들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총 44가지의 교수학습 사례를 개발했습니다. 연구팀별로 10가지에서 12가지 정도를 1년 동안 개발한 것이죠. 그 가운데서 미투데이 활용 사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미투데이 과학 식물 관찰 시간에 교실에서 모든 식물들을 관찰하기 어렵죠.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그 식물들을 학생들이 사진을 찍고 관찰해서 미투데이에 올리고 친구들끼리 댓글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설 세우기입니다. 1시간 수업 동안에 학생들의 모든 의견들, 학생들이 생각하는 가설들을 다 발표를 시켜보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러기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주제를 던져주면 학생들이 거기에 댓글로 발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도 있고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또한 볼 수도 있죠. 과학학습 정리입니다.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복습하는 과정에 또 정리 문제를 써보고 그리고 정답을 빨리 올리고 하는 학습 정리 단계의 미투데이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미술 시간의 감상 보고서, 사이버 미술관을 통해서 감상한 작품을 미투데이에서 보고서를 쓰고 친구들과 의견들을 나누는 것이죠. 교수학습 사례 44가지를 개발을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이 짧은 시간 안에는 소개시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44가지의 교수학습 사례에는 1단계에 해당하는 교수학습 사례도 있고요. 2단계에 해당하는 것, 3단계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주제는 공유인데요. 투입 자료를 보시면 과학의 4단원에 대해서 공유라는 주제로 개발한 사례입니다. 1단계에서는 신문기사 학습지, 그냥 일반적인 그런 학습 자료들을 활용했고 2단계에서는 모든별 태블릿 PC 그리고 스마트폰, 클라우드, 웹 기반 도구들을 활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의 일부분을 활용을 했죠. 그리고 3단계에서는 개인별 태블릿 PC, 스마트폰, 프레지, 클라우드, QR코드, 디지털 골든벨, 유패드 굉장히 다양한 교수학습 도구들을 활용을 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단계의 교수학습 사례들을 개발을 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3단계 교수학습 사례 예시입니다. 저는 이러한 방식으로 교수학습 사례를 개발을 했습니다. 적용 결과입니다. 디지털 교과서를 학생들에게 적용했을 때 그럼 과연 효과는 뭐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궁금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에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 학습 흥미도, 참여도, 그리고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보시면 지금 연구학급이 비교학급에 비해서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흥미도와 참여도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보다 사후에 흥미도와 참여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교과서를 적용한 수업에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성보다는 학생들의 학습 태도로 보이는 효과성이 훨씬 큰데 그것을 사실은 객관적으로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의견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설문조사와 그리고 개별 인터뷰,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먼저 장점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즉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멀티미디어 자료나 플래시 자료 등 다양한 학습 자료가 있어서 이해가 빠르다는 장점. 그리고 SNS 클라우드 등을 이용해서 짧은 시간 안에 친구들과 생각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 마치 선생님이 하는 말처럼 학생들이 이렇게 장점들을 잘 꼬집어냅니다. 그리고 무거운 책이 컴퓨터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가방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구글, 프레지 그런 도구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모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연필로 글씨를 쓰는 것보다 컴퓨터로 입력하니까 더 빠르게 많은 것을 기록하고 저장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장점으로 들었고요. 단점으로는 수업 시간에 메신저나 인터넷 게임 등 딴짓을 할 수 있다. 학생들 단점으로 꼽았고, 서책형 교과서를 펼칠 때보다 켜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래 사용하면 눈이 피곤해지고 어깨가 뻐근해진다는 단점. 서책형 교과서보다 글씨가 눈에 잘 안 들어오고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다. 네, 이런 단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실수로 충전을 제대로 안 했으면 수업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게 되고 듣더라도 집중이 잘 안 된다. 필기해 놓은 것이 지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허무하다. 이런 단점들을 학생들이 지적했습니다. 제 스마트폰입니다. 지난 5월 어버이날에요.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자 부모님 댁에를 갔는데 그때 운전을 하다가 무릎에 스마트폰이 올려져 있었는데 내리면서 스마트폰이 같이 떨어졌나 봐요. 그리고 차를 출발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차로 밟아서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된 저의 스마트폰입니다. 약정 기간도 거의 6개월, 7개월이나 남아있는데요. 아무런 데이터도 다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나서 저의 상태는 거의 패닉 상태였습니다. 전화번호도 모두가 다 날아갔고 저장해 놓은 중요한 정보들도 다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이죠. 일주일가량을 스마트폰 없이, 전화기 없이 지내봤습니다. 전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약간 편한 점도 있긴 했지만 이렇게 업무적인 연락들을 받지 않으니까 약간은 편한 점도 있었지만 와, 도대체 이 휴대전화나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디지털 교과서도요, 어쩌면 미래에는 과연 이 디지털 교과서 없이 어떻게 공부했지?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직은 시작입니다.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들이 많고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이 디지털 교과서에 긍정적으로 참여해 보신다면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주 많은 정보와 아주 실력들이 훌륭하지 않아도 1단계서부터 차례차례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그렇게 참여하셔서 이 디지털 교과서가 앞으로 2015년이 되면은 다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선생님들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리고 경험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